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중국 투자 떠나야 하는가? 대표적으로는 이 사교육 금지 이슈 이후에 중국 주식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 공부론이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도 탐하는 거 아니냐? 또 선정이마저 선조를 했다.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즉 외국인이 중국 투자를 다 버리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외국인이 탈출한 거냐 이런 게 이제 개인 미디어나 뭐 유튜브 통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도표 한번 보시죠. 뭐. 네. 그 외국인 자금 후성깡통의 이 중국 주식 사는 자금을 보면 그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디디 추싱의 그 IPO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 모빌리티 쪽 플랫폼 기업에다 제재를 한 이후로 보면 네. 이 외국인 자금이 매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아직 9월 8일밖에 안 됐는데 8월 달 전체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 11월 이후로 그 월별로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마이너스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매달 늘어난 거죠. 줄지 않고 유입이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계로 보면 그 2021년 1월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1224억 위안이었는데 9월 8일 현재로 3715억 위안 거의 이제 3배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달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중국 주식 팔고 이제 나갔다. 그래서 자금이 빠졌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성깡통 자금이다 보니까 본토를 사는 외국인 자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그 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영기업들 저거 이제 압박해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니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누차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하고 육성하는 산업이 이제 극명하게 4개씩 갈라지죠.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의 주가하고 네. 배터리하고 반도체 기업 주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부터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는데 요게 K자가 모양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네네. 그 노란 색깔이 바로 중국 정부가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CATL의 주가고요. 그리고 붉은 색깔이 이제 중국 정부가 목숨 걸고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반도체 장비의 대표 회사인 북방 화창의 주가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이제 2배 이상 연초 대비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반대로 알리바바를 놓고 보면 이제 알리바바가 그 마윈이 이제 루지아주에 있는 금융포럼에서 중국 금융은 전당포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제재가 시작된 작년 11월 6일 이후로 놓고 보면 이제 쭉 빠진 거죠. 한 40%. 그 위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은 주가는 거의 이제 배 이상 올라갔고 규제하려고 하는 산업은 이제 한 40% 이상 빠지는 네.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이 이게 기업 죽이기를 한 거냐 그게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을 전체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 빅6의 매출액을 합하면요 GDP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7%는 이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에 제재를 했을 때 이제 그 제재를 당한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게 중국은 우리가 누차례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재하면은 1등하는 아리바바 탄센트를 제재하면 이제 3등, 4등, 5등, 6등 하는 예를 들면 이제 핀도도나 샤오홍수나 이런 회사들로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부 유출이 없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런 기업 제재들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뺐냐. 네.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 이후로 알리바바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실언, 뭐 이제 정부에 이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한 11월 6일 이후에 지금 노란 색깔이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네. 보시면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참 보기 어려운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지수로 놓고 보면 8월, 9월 이제 외국인들이 뭐 중국 시장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와중에도 상해 지수는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상해 종합 지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천 지수도 뭐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하자면 네. 중국 정부 기업 주기기에 외국인이 돈 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 오히려 본토에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당국이 이런 빅테크 기업을 죽이면 어떤 국부가 감소하고 그럴 거라 보지만 이 해당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얘를 규제하더라도 오히려 3등, 4등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손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증시가요, 오늘까지 해서 7월 21일 이후에 37일간 연속으로 거래 대금이 조위안, 네. 그래서 이 180조 원씩 하루에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네네. 그렇게 거래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 뭐 이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주식 팔았다 뭐 이러지만 이게 8월 이후에 지금 9월 달 이후에 보면 A주 지수로 보면 이게 거의 2월 달 이 뭐 연중 고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흔히 외국인 자금을 하면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좀 영리한 자금.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판단하는 자금이라고 보면 지금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상장된 경우에는 그 돈이 빠져서 본토에는 돈이 들어갈 때다 하고 오히려 스마트머니 외국인 자금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금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 돈에 꼬리표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자금인지 홍콩에서 들어간 자금인지 한국에 들어간 자금인지 모르는데 외국인 자금은 계속 본토로 네. 이제 쏟아들여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재미난 거는 지난번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JP 모간이 네. 중국에다가 증권사를 100%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외국인이 돈을 빼는 상황에서 이제 증권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 주 고객은 이제 외국인들, 미국인들이 고객이 되는데 네. 그걸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렇죠. 뭔가 맞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계에서 뭐 1등하고 있는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네. 중국 안에 드디어 이제 펀드를 설정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블랙락이나 뱅가드는 외국인이 돈 빼는 위험한 시장에 거기다가 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간 거고 그렇죠. 이제 들어오게 해주니까 오 좋아 바로 들어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부론이 기업 죽이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많이 쓰지만 네네. 이런 이야기도 공부론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그래서 지금 될까요? 보시면 네. 이 오른쪽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것이 보면 그 파란 색깔이 잉크 색깔이 요게 A주 거래 대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도 돈 빼고 돈 빠지면 어떻게 이게 돈이 늘어나냐는 건데, 그리고 M2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이 일평균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이것도 5월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시로 뭔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외국인 자금 보면 이게 5월 달 이후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네.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윗단에 있는 이제 노란색 점선이 2021년 금년도 평균치고 하루 거래 금액에 그 밑에 약간 빨간색이 이게 2020년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균치의 수준이 이게 2021년이 2020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이제 7, 8, 9월에 놓고 보면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 이거 외국인들이 사는 거 이거 지금 이제 쑥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증시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공모펀드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형하고 혼합형의 펀드 발매액을 보면 요게 지금 이제 작년 그 11월 이후로 이것이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1, 2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였었고요. 그래서 펀드도 이제 돈을 계속 넣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개인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이 그 자기가 투자해서는 우리처럼 네. 뭐 돈 먹기 어려우니까 기관한테 돈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들의 이제 자금 동원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모 펀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네. 이것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한 30%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도 돈 갖고 오고 네.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가들 쪽으로도 개인들 돈이 계속 몰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신용. 그 롱시안 롱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로 보면 신용이죠. 신용 대금 잔액이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이 는다는 것은 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 내에서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들어온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고. 전형적인 강세장의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 심리인데 우리는 뭐 중국의 개미들이 거의 패닉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이 잘못된 정보인 것이 바이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네. 구글의 이제 인덱스처럼 거기서 주식 투자에 자금을 넣겠다고 하는 키워드의 인덱스를 보면 여기에 작년 이제 10월, 1월 달에 확 높아졌다가 네. 1, 2, 3월에 확 낮아졌고 그다음에 4, 5, 6, 7월에 이게 다시 확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빅데이터 기반한 심리 지표이죠.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많이 검색을 네. 하냐는 건데. 긍정 의견.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이 중국 증시에 이게 자금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이거 투자 못 하겠다, 돈 빼야 된다, 돈 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의 증시에는 정반대로 거래 대금이 최근 한 달간 조 단위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공부론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제재받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건데 플랫폼 기업에 가야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테크 기업에 가는 돈들이 이게 지금 그게 정부가 제재한다는 걸 알고서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교육 그 다루면서 그때 왜 사교육이 이렇게 과도하게 제재하냐고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원인은 이 3자녀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출생하는 인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가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두 아홉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네.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는 건데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규제를 해요. 네. 그랬더니 부동산에 가 있던 자금이 정부가 규제했을 때 이거 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빠져가지고 지금 증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플랫폼 기업들의 기준으로 보면 공부론이 이것이 기업 죽이기, 시장 죽이기로 이제 비춰지지만 네. 그 반작용을 놓고 보면 플랫폼 인터넷 기업이 하는 하드테크 기술 그리고 부동산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는 그래도 공모펀드 자금이 늘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도 보면 이제 매기의 흐름을 보면 7월까지 보면 이 소비주들은 이제 6월 달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제약도 보면 이제 5천억에서 4,800억, 음식료 3,400이 계속 줄었는데 주로 늘었던 것이 보면 IT, 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이죠. 그 화학업체하고 그 비철금속이 이 국제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특히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뭐 거래대금이 2,700억에서 5,100억으로 확 늘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이 소비주 음식료라든지 제약들은 이게 7월까지 계속 팔고 있고 네.
사이클 주식이나 이제 제조 쪽으로 이것이 매기가 확 온 것 같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올랐던 업종이 올랐다고 뭐 그럴 볼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예. 뭐 특히나 이제 비철금속하고 화학 업종이 대표적인데 보면 네. 이게 거래 대금이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대비해서 9월달까지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화학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2,700억대 거래 대금이 7,600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히토류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전기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히토류는 1,400억에서 3,500억으로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업종별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 매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9월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이제 K자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K가 많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이게 7월 말 대비해서 9월 초에 거래 대금을 이제 한 걸 보면 사이클 산업, 제조 산업으로는 돈이 계속 몰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네. 반대로 돈이 줄고 있는 것이 이제 소비, 네. TMT, IT 쪽. 요거 지금 거래 대금 줄고 있습니다. TMT 쪽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전자, 컴퓨터, 통신, 미디어. 네. 이거 빠지고 있고 가전, 음식료, 제약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조금 주목할 것은 바로 금융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금융하고 사이클 산업 그리고 이제 그 방산이라든지 전기, 기계 이쪽에 지금 매기가 몰려 있고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제 정부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스필오브 이펙트 이제 물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요 현상이 있고 여기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공동으로 잘 살자고 하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지방채를 왕창 발행해가지고 투자를 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SOC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나 제조 산업 이게 이제 수혜를 보게 되고 또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인데 뭐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북경에다 증권거래소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가만 앉아서.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에 170조 원이면 우리보다도 온라인 수수료가 높은데 도대체 하루에 돈을 얼마를 버냐.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주식의 하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중국 투자 뭐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 기업이 중국의 전부가 아니고요. 오히려 플랫폼 기업 규제 받고 주가락이 있지만 자금은 더 유입되고 그 외의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더 증시는 화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팩트체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